내 손녀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칠순의 정육점 할아버지가 칼을 든 순간 범죄 조직 건달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북파공작원 보안사 최강요원 출신이니까요. 용문신을 한 조폭들이 마장동 할아버지의 손녀딸을 납치한 것은 목숨을 건 실수였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마장동 축산시장의 한 구석 칼을 다루는 솜씨가 범상치 않은 정육점이 있습니다. 그 주인 박진호 할아버지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와 돼지를 직접 손질하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칼놀림은 여느 젊은 정육사들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날카롭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늘도 새벽부터 일하셨죠? 몸 상하실라고요. 정육점 안으로 들어서는 24살 손녀딸 지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진호 할아버지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내 나이 때 다른 사람들은 벌써 요양원에 가 있을걸? 진호 할아버지는 쇠고기 등심을 정성껏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오직 손녀가 말을 걸 때만 칼질을 멈추는 그였죠. 지수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잘 손질된 고기들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칼솜씨는 도대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마장동에서 몇십 년 장사하신 분들도 할아버지 실력 따라올 수 없다고 하잖아요. 진호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멈추는 순간은 오직 손녀가 말을 걸 때뿐이었어요. 손님들에게는 무뚝뚝하기만 한 그였지만 유독 손녀에게만큼은 한없이 자상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의 과거는 지금의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했던 특수부대 요원이었죠. 목숨을 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그 시절의 기억은 이제 깊이 묻어두었지만 그의 몸에 배인 날카로운 감각과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에게 손녀 지수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5해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아들 부부를 잃고 지수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트럭 기사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간 혼수 상태였던 지수가 깨어났을 때 진호 할아버지는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지수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험하단다. 항상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는 늘 손녀에게 당부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걱정에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 24이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강하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불안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사고 이후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의 과거로 인해 소중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정육점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들어온 한우는 정말 육질이 좋네요. 오늘도 금방 완판될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 진호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있어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장동 사람들은 그저 칼솜씨 좋은 무뚝뚝한 정육점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숨겨진 날카로움과 손에 밴 살기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할아버지는 그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마장동 시장의 평화는 불청객들에 의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호 할아버지의 평온한 삶에 파문을 일으킬 첫 징조였죠. 운명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마장동 시장은 아침부터 활기찼습니다. 오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지수는 할아버지가 정성껏 손질한 고기를 판매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는 단골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여기 한우 등심 1kg 포장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직접 손질하신 최상품이에요. 지수는 중년의 여성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포장한 고기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시장 사람들에게 마장동의 햇살이라 불릴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늘 밝은 모습으로 할아버지를 도왔기에 많은 상인들이 그녀를 아꼈죠. 그때 옆 생선 가게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생선가게 주인 김 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고 김 씨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래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다음 달에는 꼭 맞춰드릴게요. 김 씨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중 하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야. 보호비는 정해진 대로 내야지. 장사가 안 되는 건 우리 알 바 아니잖아. 지수의 가슴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불의에 더욱 민감해진 그녀였죠. 주변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했지만 지수는 참지 못했습니다. 야, 여기 시장이 너희들 거야? 왜 남의 돈을 가져가는 거야? 지수의 외침에 시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조폭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중 한 명이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3명과 달리 정장 차림의 이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고 손등에는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쁜 아가씨,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 몰라? 위험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진호 할아버지가 불현듯 그녀의 옆에 나타나 손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수야, 들어가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죠. 용문신의 남자는 진호 할아버지를 잠시 살피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오늘은 그냥 가자. 그의 말에 다른 조폭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의 행동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시장은 한동안 긴장감이 감돌았고 지수는 할아버지의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왜 나서? 위험한 줄 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걱정과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김씨 아저씨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우리 시장 사람들인데요. 진호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녀의 정의감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것이 위험을 불러올까 두려웠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더더욱 손녀를 지키고 싶었죠. 그날 이후 용문신의 남자는 매일 정육점에 들러 한우 육회를 사갔습니다. 그의 이름이 최강호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는 항상 값비싼 수트를 입고 방문했으며 고기값보다 더 많은 돈을 내밀곤 했습니다. 잔돈은 됐고 이건 서비스에 대한 감사 표시야.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최강호의 말에 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스름 돈을 다시 건넸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안쪽에서 칼을 갈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야, 그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게 굴지 마라. 고기를 손질하며 진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손님이잖아요. 게다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큰손 단골은 귀한 거예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 역시 최강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민수와 한강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손녀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 말고 10시 전에는 꼭 들어와라. 알겠지? 진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약속할게요. 지수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밝은 표정으로 정육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장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서 최강호가 멀리서 그녀를 미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죠. 한편 진호 할아버지는 가게를 정리하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죠. 그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가 날 찾아오다니. 진호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3장 예상치 못한 납치와 긴박한 위기. 한강공원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남자친구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자 지수는 가디건 깃을 여미며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지수야, 오래 기다렸어? 멀리서 민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밝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오늘 일찍 퇴근했거든.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경찰 지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었고 항상 정의롭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수는 민수에게 마장동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폭들이 시장 상인들한테 보호비를 받아가고 있다고? 그걸 내가 막아섰다고?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화내셨어.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아, 맞다. 그 뒤로 용문신이 있는 최강호라는 사람이 매일 우리 가게에 와. 뭔가 이상해.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조폭들은 장난이 아니야. 특히 용문신이라면 강남 쪽 세력인데 조심해야 돼. 대화를 나누던 중 지수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강공원 공중화장실로 향하던 그녀는 갑자기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입을 막았고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손등의 용문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수가 돌아오지 않자 민수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지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차장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려간 민수는 지수가 검은색 승용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수야. 민수는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그중 한 명이 그의 복부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쓰러지면서도 그는 손등의 용문신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수야. 민수의 외침은 허공을 가르고 차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호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납치됐어요. 용문신이 있는 놈들이에요. 전화를 받은 진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지금 내 집으로 와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전화를 끄는 진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냉장고로 걸어가 특별히 보관해 두었던 도축용 칼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늘 날카롭게 갈아두었던 그 칼은 살을 발라내는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아닌 특수부대 요원의 눈빛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감히 내 손녀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육점에 불을 끄고 뒷문으로 나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은 펴지고 시선은 날카로워졌으며 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난 듯 했습니다. 이제 40년 만에 다시 현장에 나가는군. 진호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낡은 창고에 들어가 바닥에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에는 검은 천을 둘렀습니다. 도축용 칼과 함께 작은 녹음기 그리고 무전기를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오래된 권총을 허리에 찼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진호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민수는 진호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호 할아버지가 들어왔고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노인 정육점 주인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진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간단히 자신의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수를 구하러 간다는 것까지. 민수는 경찰이 되고자 하는 청년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공권력보다 진호 할아버지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지수를 구해야 해요.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여기서 기다려.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찰 체력 시험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 할아버지 혼자서는 위험해요.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 지시에 절대 따라야 해. 알겠나? 두 사람은 마장동을 빠져나와 조폭들의 소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오래전 정보망을 통해 알고 있던 조직폭력배들의 아지트 근처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지트 주변에 도착한 진호 할아버지와 민수는 낡은 옷을 걸치고 노숙자로 변장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건물을 살피며 경계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몇 명의 조폭들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용문신을 한 사람은 없었지만 진호 할아버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같은 조직원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진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그의 본능이 깨어나 소중한 손녀를 찾기 위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폭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진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용문신한 놈을 찾고 있네. 진호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 조폭들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거지 같은 노인네는 술이나 마시고 꺼져. 한 조폭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진호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칠순의 노인이 아닌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의 몸놀림이었습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첫 번째 조폭의 뒤로 돌아가 경동맥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조폭을 보며 다른 이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조폭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진호 할아버지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폭의 팔을 잡아 꺾으며 땅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오랜만에 하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군. 진호 할아버지는 쓰러진 조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노인의 몸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몸놀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진호 할아버지는 쓰러진 조폭 중 한 명을 끌고 어두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안사식 제압 기술과 특수 고문 방법을 활용해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어디에 있는지, 최강호는 누구인지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강남의 한 룸살롱 VIP룸에 갇혀 있을 겁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조폭은 모든 정보를 토해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정보를 정리하려 했지만 다음 말에 그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들과 며느리도 거기서 없어진 거 몰랐습니까? 순간 진호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5해 전 아들 부부가 실종된 그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도주한 트럭 기사, 미진했던 경찰 수사, 그리고
끊임없이 느껴왔던 석연치 않은 불안감의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말해, 모든 것을 말해. 진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정함이 없었습니다. 조폭은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5해 전 마장동 시장 상인들을 지키려 했던 아들 부부가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없애기 위해 계획된 사고였다는 것까지 보스가 직접 지시했어요. 경쟁 조직과의 충돌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제 당신 손녀까지. 진호 할아버지는 모든 말을 녹음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국가와 가족이 이런 식으로 위협받는 현실에 치를 떨었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룸살롱 구조도를 말해. 경비는 몇 명이지? 최강호의 동선은? 진호 할아버지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기며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녀를 납치한 이유는 뭐지? 마지막으로 진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조폭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시장에서 보스에게 맞서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신 집안이 가진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당신이 HID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진호 할아버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신분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자. 진호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진호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룸살롱에 들어가서 지수를 구출할 거다. 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 신호가 오면 차를 준비해두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지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요. 진호 할아버지는 민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 지시에 절대 따라야 해. 이건 장난이 아니야. 룸살롱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건물 주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달리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물이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CCTV의 사각지대를 재빠르게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침투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하다. 진호 할아버지는 작업 보관에 숨겨둔 작은 기계 장치를 꺼내 건물 뒷문의 전자 잠금 장치에 설치했습니다. 순식간에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키는 경비원은 뒤에서 다가온 기척도 느끼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의 동작은 칠순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VIP룸은 3층이다. 진호 할아버지는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지수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진호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문 앞에 선 진호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오래전 배웠던 침투 전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손짓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고 넌 내 신호가 있으면 들어와. 알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두려움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지수와 조폭 5명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구석에 묶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조폭들은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첫 번째로 진호 할아버지를 발견한 조폭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진호 할아버지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소리 없이 쓰러졌고 다른 조폭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지수의 외침에 조폭들이 동시에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호 할아버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조폭들을 차례차례 제압해 나갔습니다. 평생 도축용 칼을 다루며 단련된 그의 손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특수부대 출신의 전투 기술은 여전히 그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4명이 쓰러졌고 마지막 남은 한 명은
손등에 용문신이 새겨진 최강호였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진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HID 출신 박진호? 진호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강호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 했지만 진호 할아버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 최강호의 손등을 찍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 손녀를 납치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최강호의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그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5해 전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인 것도 너희 조직이지? 진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최강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민수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묶여있는 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재빨리 지수의 묶인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진호 할아버지는 최강호를 단단히 붙잡은 채 추궁을 계속했습니다. 말해, 왜 내 가족을 노렸지? 진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강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스가 직접 처리했어요. 당신의 아들은 우리 조직이 마장동 시장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알아냈어요. 그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죠. 진호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시장 상인들을 위해 정의로운 일을 하다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수가 조폭들에게 맞선 것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어디 있지? 진호 할아버지는 최강호의 멱살을 더 강하게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보스의 사무실에 있어요. 비밀금고에 당신 아들이 모은 증거와 우리 조직의 모든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최상층 사무실이에요. 진호 할아버지는 이 모든 대화를 작은 녹음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심으로 원했던 정의의 순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최강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지수야? 그의 목소리는 다시 따뜻한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수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알던 무뚝뚝한 정육점 할아버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진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의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보스를 찾아 진실을 밝히고 그들이 모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지수를 데리고 먼저 나가 있어.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 진호 할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진호 할아버지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민수와 지수가 방을 나가자 진호 할아버지는 다시 최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스의 사무실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겠나? 최강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합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냉철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처리하지. 그는 최강호를 단단히 묶어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2명의 경비원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진호 할아버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2 경비원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직 녹슬지 않았군. 진호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최상층 복도 끝에는 화려한 문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2명의 경비원이 더 있었지만 진호 할아버지는 그들도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진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오길 기다렸소. 박진호 씨.
남자는 의외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인 장본인이군. 남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명령을 내린 것은 맞소. 당신 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거든. 그리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참견하기를 좋아했지. 진호 할아버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늦었소. 모든 증거는 이미.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호 할아버지의 발이 남자의 책상을 가격했습니다. 책상은 산산조각 났고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이 모은 증거가 어디 있지? 진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벽에 붙은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그림을 치우자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었고 떨리는 손으로 남자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USB와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모두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조직의 불법 활동, 시장 상인들에 대한 협박, 뇌물, 심지어 살인까지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 조직은 끝이다. 진호 할아버지는 증거를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서랍에서 총을 꺼내 진호 할아버지를 겨누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나? 하지만 진호 할아버지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몸을 숙여 총알을 피하고 순식간에 남자의 팔을 꺾었습니다. 총은 바닥에 떨어졌고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복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진호 할아버지는 남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의 손을 묶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는 증거를 모두 챙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빠져나와 지수와 민수가 기다리고 있는 차로 향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이미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수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나와 그를 꼭 안았습니다. 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진호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 민수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증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차가 마장동으로 향하는 동안 진호 할아버지는 지수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시절,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특수 임무들, 그리고 은퇴 후 평범한 정육점 주인으로 살아온 이유까지. 지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알려주지 않으셨군요. 내가 평범하게 살길 바랐단다. 내 과거가 너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어. 진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장동으로 돌아가는 길, 진호 할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대규모 조직폭력배 검거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조직의 보스까지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장동 시장 상인들은 환호했고 오랜 시간 조폭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정육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노련한 손길로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눈빛에는 묘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건가요? 지수가 가게에서 포장을 하며 물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도마에서 손을 떼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들 부부와 어린 지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이 체포한 조직의 보스 사무실에서 내 부모님의 증거 자료가 발견됐다.
내 아버지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불법 행위를 기록하고 있었어.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진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해 동안 그저 사고로만 알고 있었던 부모님의 죽음이 실은 그들의 용기와 정의감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용감하셨네요. 지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분들이셨다. 그리고 너도 그들을 닮았구나. 그날 시장에서 내가 조폭들에게 맞섰을 때 내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 일주일 후 경찰청에서 진호 할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사건이 정식으로 종결되었고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재분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범인들이 모두 체포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지수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들 부부의 묘 앞에 꽃을 놓고 오랜 시간 묵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어머니.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진호 할아버지는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하고 계셨던 일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할 것 같구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법학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민수가 경찰이 되면 저는 검사가 되어 함께 정의를 지켜나가고 싶어요. 진호 할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선택을 지지한다. 하지만 정육점은 어쩌지?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학교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계속 도울 거예요. 할아버지의 칼솜씨를 물려받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테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마장동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법학과에 합격하여 공부를 시작했고 민수는 경찰 시험에 합격하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진호 할아버지와 지수는 정육점을 확장해 더 큰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그곳은 마장동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칼솜씨로 점점 더 능숙하게 고기를 다루게 되었고 진호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칼솜씨를 누구에게 배우셨는지 알겠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주말에 가게를 돕던 지수가 물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단다.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지만 칼솜씨는 더 연습해야겠구나. 그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 할아버지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 북파 공작원 동료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전사로 돌아갔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자네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았군.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 가족이 내 전부야. 특히 지수는 내 인생의 햇살이지. 돌아오는 길에 진호 할아버지는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5해 전 아들 부부가 사고를 당했던 그 사거리를 지나며 그는 이제 그들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수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분들 만나고 오셨어요? 진호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오래된 전우들을 만났지. 우리 모두 이제는 평범한 노인이 되었단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만든 사람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부모님처럼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었고 할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의지가 있었습니다. 마장동의 저녁 노을이 정육점 유리창에 비치며
따스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칼을 다듬는 할아버지의 손길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정육점 사장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정의로운 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진호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끊어지지 않는 가족의 연결고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는 의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박진호 할아버지와 지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와 정의,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이웃, 특히 노인분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와 용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름진 손과 잔잔한 미소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삶의 역사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